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어떤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뉴스가 많았는데요. 네, 김용현 회견했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야말로 이제 분노 게이지를 네. 끌어올리는 혈압약이 필요 없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국민들이 지켜보시기에 굉장히 좀 답답한 예.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됐습니다. 일단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금 이제 예. 12산 내란의 이제 주요 임무 종사자 피의자죠. 예.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여기 이제 변호인들이 나서서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심지어 이 상황에서도 어떤 언론사는 들어오면 안 되고 예. 어떤 언론사는 들어와도 되고 이거를 그렇습니다. 가리는 일을 벌였습니다. 예.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그 대강당 출입문 앞에 김 전 장관 측의 인사들이 서서 A4 용지에다가 이제 명단을 출력해와가지고 들고서는 예. 소속 언론사들이 이제 어딘지 대라고 한 다음에 기자들의 출입을 일부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재 불허 대상으로 어제 이미 예. 밝혔었던 MBC, JTBC 외에도 추가로 뉴스타파나 오마이뉴스, 예. KBS, 예. 채널A, MBN, OBS, 미디어오늘 등등 여러 다수 언론사들을 이제 막아섰는데 예. 사실 이 명단만 보면 도대체 무슨 기준인지 잘 모르겠는 리스트이긴 합니다. 예. MBC하고 JTBC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적대감을 비춰왔으니까 예. 그렇다 치더라도 KBS나 채널A나 MBN이 왜 같은 명단에 올라가 있는 걸까? 굳이 따져서 이 내란 사태 관련해 가지고 소위 이제 윤석열 측이나 김용현 측에 이제 불리한 단독 보도를 많이 해왔던 언론사를 꼽자면 예. 이 언론사들 말고도 많거든요. 근데 굳이 어디는 들어오고 어디는 안 되고 이걸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별한 건지 잘 모르겠는. 이 사람들이 근데 뭘 해도 논리적인 어떤 일관성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 이제 고위 공직자를 지낸 사람의 이제 변호인단이 다른 것도 아니고 언론의 언론을 막으려고 드는 것 자체가 반헌법적인 태도라는 걸 좀 알아야 될 텐데 여전히 좀 그런 인식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런 그래서 상식을 기대하기도 어렵고요. 이 사람들한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부 그 기자단 같은 경우는 출입이 허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안 들어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SBS 기자협회 같은 경우는 일부 언론사의 취재를 불허하는 것 자체가 언론과 취재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보고 참석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취재에 참여하지 않기로 네. 했다. 그래서 아예 이제 참석을 안 했습니다. 워낙에 이제 그 내용 자체가 좀 네. 폭발력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욕심 났을 기자들도 예. 있을 텐데 이제 연대하는 차원에서 이제 들어가지 않은 기자들도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무슨 실수인가요, 뭔가요? 한덕수 대행에게 어떤 약간의 책임을 네. 돌릴 수 있는 그런 발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 이제 서로 폭탄 돌리기를 하다 보니까 예. 나한테서만 안 터지면 된다라는 인식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게 이제 한덕수 총리의 손 위에서 터질 수도 있는 예. 폭탄이 됐습니다. 국방부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서 비상계엄을 건의해야 된다. 이게 이제 계엄법에 나와 있는 예. 내용인데 오늘 변호인들이 이제 그 얘기를 꺼내면서 계엄 건의와 관련해서 사전에 한덕수 총리한테 보고를 하고 대통령한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라고 하는 게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이라고 이제 옮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자들이 이제 계속 물어봤겠죠. 그러면 언제 어느 시점에 그런 보고가 이루어졌느냐 이거 이제 물어봤는데 계엄을 사전에 건의한 그 시점을 명확하게 지목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한덕수 총리가 그러면 사전에 이미 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용을 알고서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시도했던 것 아니냐. 예. 나중에 이제 국무위원들이 설명하기로는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만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 계엄 선포가 합법을 가장할 수 있도록 일종의 이제 조력을 한 것 아니냐. 예. 이렇게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입니다. 그 동안에는 이제 한덕수 총리가 계엄 선포 건의가 본인을 거치지 않았다라고 계속 주장을 예. 국회에서 해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김용현 장관의 주장하고 이제 상반되는 그런 입장을 이제 표시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이제 증언이 나온 건데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이제 곧바로 허위 사실이다라고 예. 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총리실에서 밝힌 내용인데 한덕수 총리는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한 바와 같이 지난 3일 오후 9시께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는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예. 사실이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는 이러한 허위 사실을 주장한 데 대해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정당한 대응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하고 서로 비교를 해보면 이게 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어떤 격차가 보이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주장대로라면 이제 그 국무회의를 가장한 어떤 모임 예.
발생하기 직전에 김용현 전 장관이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이 사실을 보고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직 오지 않은 시점에 뭔가를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추가로 또 이제 변호인단의 추가 설명을 좀 드려야 네. 되겠네요. 이런 어떤 한덕수 대행의 반박이 나오고 나서 김용현 변호인단 쪽에서 추가로 설명을 했는데 사전에 총리한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는 의미는 국무회의에 대통령이 임석하기 직전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시점에 총리한테 계엄 얘기를 해서 총리를 거친 뒤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건의를 했다라는 의미다. 네. 그러니까 이제 김용현 전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는 어쨌든 절차를 다 지키려고 했다. 이제 이런 취지의 설명인 거고요. 예. 한덕수 총리 쪽에서는 오후 9시께니까 아마 이 어떤 모종의 모임, 국무회의를 가장 모종의 모임이 열리기 직전인 걸로 추정이 되는데 예. 대통령한테서 직접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다라는 네.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김용현의 설명대로든 혹은 한덕수의 설명대로든 한덕수 총리는 그 당시에 국무회의가 열려서 다른 국무위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기 전에 미리 알았다라는 거는 어느 쪽으로 가든지 이제 맞는 걸로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란 동조의 혐의를 벗어날 수 없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그거를 알고서도 예.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면 그건 적극적 동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발끈하면서 어떤 법적 조치 운운하겠죠. 지금 아마도.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여러 일종의 이제 법정 싸움처럼 양상이 번지고 있는데 예. 이 사실 이제 두 사람의 이제 주고받는 내용을 요약을 해보자면 양쪽이 서로 본인한테 튈 수 있는 법적 불똥의 크기를 좀 최대한 줄여보자. 예. 이런 갈등으로 보입니다. 예. 한덕수 국무총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는 이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예. 그리고 국무회의를 주재하려고 했던 것과 사전 인지 사실은 직접적으로 연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예. 이 비상계엄 선포를 도우려고 했던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어떤 책임을 최대한 좀 줄이려고 예. 하는 뭐 이런 입장이고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아마도 오늘 기자회견 한 목적도 그걸 텐데요.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예. 거기에 맞춰서 절차를 갖춰서 진행하려고 한 거다. 예.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걸 불법성 여부를 나한테 따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는 최대한의 내 책임을 줄여보겠다. 이런 취지로 들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서로 어떤 자신들이 한 행위를 축소하려고 노력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요.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위를 네. 보면 도대체 왜라는 어떤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 하면 네. 그 헌법재판관들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를요. 지금 못하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 그게 오늘 가장 큰 뉴스인데 예. 뭐 그에 앞서서 제가 조금 부연을 드리자면 한 사람은 현직 국무총리고요. 예.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자입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지금 구속돼 있지만 우리 국방 업무를 총괄하는 국방부 장관을 지낸 인사거든요. 예.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지금 국민들을 앞에 두고 혼란스러워하는 국민들을 앞에 두고 서로 자기 책임이 없다. 내 책임이 더 적다. 예. 저 사람 책임이 더 크다. 이런 공방을 벌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추태죠, 추태. 예. 이걸 지금 할 상황인가? 본인들이 어떤 잘못을 국민들한테 했고 국가에 얼마나 큰 해를 끼치고 있는지 제대로 된 인식은 갖고 있는 것인가? 또 말입니다. 그런 추태를 부리려면 네, 그럼 앞으로 또 해결이라도 좀 도우려면 그렇습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그거를 지금 그러겠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좀 한탄이 되는 상황인데요. 예. 그야말로 이제 공적 업무를 맡는 게 가능한가 싶은 예. 어떤 인식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오후에 이제 이 김용현 측의 문제의 기자회견이 있고 나서 예. 거의 곧바로 오후에 대국민 담화를 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 1시 30분쯤부터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 내용을 요약하자면 지금 이제 국회에서 임명안을 이제 통과시킨 예. 헌법재판관 임명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여야가 합의해서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라고 예.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해서 안을 제출하면 그때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의 헌법재판관 선출안 국회에서 오늘 통과된 그 안은 여야 합의가 없으니까 나는 이걸 인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예. 겁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예.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게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이제 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만약에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면 예.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게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깨진 적 없는 관례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이야기를 붙였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헌법재판관 선출안에 대해서는 이거는 인정할 수 없고 그래서 나는 헌법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하지 예. 않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관계를 좀 바로 잡아 드리자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말은 이제 대부분 사실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일단 그래서요. 예.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만 오늘 선출안이 통과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모두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국회에 추천이 된 인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당 몫에서 2명, 여당 몫에서 1명의 후보자가 가능했었던 것이고요. 이거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전임자인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에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하기로 결정된 후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3명의 후보자가 내란 사태 이후에 갑자기 등장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 이전에 이미 추천이 이루어진 인사들이다.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한 인사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 인사들이 이제 선출안이 통과되게 된 계기로 보자면 인사청문회가 어제 그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통과가 된 겁니다. 이 역시 헌법에 부합하는 그리고 법률에 의거해서 이루어진 인사청문회고요. 그 인사청문회에 어느 일당이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예정된 국회 의사 일정에 맞춰서 통과된 인사청문회다. 거기서 인사청문회 청문 보고서도 채택이 됐고요.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의 개의 선포에 따라 정해진 의사 일정에 맞춰서 통과시킨 선출안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행정부에서는 이거를 거부하고 말고 할 권한이 없다.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권한이 없다라는 게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헌법학자들의 말을 빌려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법령상으로 해석했을 때는 그럴 권한이 없다는 게 명확합니다.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요,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이 제시하는 논리가 하나도 안 맞는데 더욱 앞뒤가 안 맞는 것은 아까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대통령의 대행이기 때문에 자제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거부권은 또 마음대로 행사를 했어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양국관리법을 비롯해서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말입니까? 이 거부권 행사야말로 굉장히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데. 그렇습니다. 그거는 마음대로 해놓고. 그러니까 비교를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국회에서 다수결에 의해서 통과가 된 법안 같은 경우는 물론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서 이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제의를 요구할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입법부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처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야기하는 걸로 따지자면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입법부하고 일종의 이제 대결 구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고요. 입법부가 판단한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일종의 의사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중에서는 가장 적극적인 행사입니다. 상대가 있는 권한 행사고 그 상대라는 거는 입법부를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건데 반대로 따지자면 지금 말씀드린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안 같은 경우는 특히 국회 몫으로 배정돼 있는 3명의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다른 인사들하고는 다릅니다. 대법관도 헌법재판관을 이제 추천할 수 있고 대통령도 지명할 수 있고 뭐 대법관도 물론 지명을 하지만 유독 국회에서는 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헌법재판소 법에 적혀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다른 기관들 사법부에서 지명하는 것이나 행정부에서 지명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입법부는 선출 결과를 거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합니다. 그러니까 임명장을 수여하는 과정만 대통령한테 일부 위임하는 것이지 아주 형식적인.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선출이 적법한지 여부를 대통령이 따질 권한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 법령상 헌법상 명확한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지금 의사 표현을 하면서 이건 내가 행사하지 않겠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요. 민주당은 결국 오늘 즉각 탄핵안 발의했죠? 네, 오늘 민주당에서는 이제 즉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해서 제출을 마쳤습니다. 예. 그래서 본회의 보고를 한 뒤에 오늘 오는 27일이니까 이제 내일이죠.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일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예. 박찬대 원내대표가 탄핵안을 발의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한 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 예. 그래서 오늘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에서 12월 3일 비상계엄 전에 한덕수 총리한테 사전에 보고했다고 실토했으니까 예. 한덕수 총리는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 이게 네. 지금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거쳐서 이제 정리한 당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당에서는요. 그 헌법재판관 선출 표결엔 딱 4명 참석했군요. 네, 헌법재판관 그 선출 표결에 예. 불참하는 게 오늘 이제 국민의힘의 당론이었습니다. 끝까지 가는군요, 정말. 실제로 예. 이렇게 이제 당론 채택을 했고요. 여기 이제 이 당론에 반대하는 사람이 이제 4명이었습니다. 김상욱, 김예지, 조경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관 후보 선출안 표결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 예. 반민주적이고 비겁한 당론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고요. 참석해서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빨리 구성되는데 힘을 보태려고 한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어쨌든 뭐 내 표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가결 여부에 어떤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네. 어찌됐든 여당 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찬성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제 숫자가 조금씩 이제 확보가 되고 있다. 예.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그런데 같습니다. 이런 어떤 윤석열 피의자 측이 한 몸이 돼가지고 이 어떤 탄핵에 저항하고 있는 이런 사이에 환율은 정말 지금 거의 벼랑 끝으로 가고 있군요. 경제 상황은. 그야말로 국가적인 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이 원달러 환율 1,464.8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 그야말로 정말 천정부지로 달러값이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융위기 때였던 2009년 이후로 15년 만에 처음으로 1,460원을 넘는 환율이 지금 형성이 됐고, 예. 그리고 이제 환율 자체가 이미 5거래일 연속 장중에서 1,450원을 넘고 있는데 5거래일 연속으로 1,450원을 넘는 것도 역시 2009년 3월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국가 경제가 벼랑 끝에 서 있다. 2009년에 전 세계적인 재정 위기 상황에 이제 준하는 이제 탄핵 내란 사태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과연 집권 여당은 인식을 갖고 있는가? 오늘 왜냐하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그 내정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덕수 탄핵 때문에 환율이 1,500원을 넘을 것 같다. 황당한 발언이고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임경빈 작가였습니다.